국민의힘이 장동혁 의원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장동혁 대표는 김문수 후보를 2,367표, 0.54%포인트로 눌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내내 찬탄 청산을 주장했습니다. 탄핵 찬성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온 것이죠. 전한길 씨 등 윤 어게인 세력을 옹호해온 인물입니다. 당을 극우 정치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주역이지요. 참 이상해요. 이 사람은 과거에 찬탄 세력의 핵심인 한동훈 대표의 측근이었고요. 또한 지난 12월 윤석열 계엄 당시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와, 뭐 반년은 넘었습니다만은 이런 급격한 변신에 멀미가 납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그는 극우 유튜버들의 공개 지지를 등에 업었고 결국 제1야당의 수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론은 뭐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만은 김문수가 좀 더 앞섰어요. 결국 국민과 민심과 동떨어진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선택이 과연 한국 정치 미래에 어떤 의미를 남길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당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장동혁은 수락연설에서 당원들이 만들어준 승리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라고 의미부여를 했는데요.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 운영뿐 아니라 전국 대응에 있어서도 극우 유튜버와 미디어 세력을 중심으로 당의 방향을 설정하겠다 이런 의지를 공공연히 밝힌 것으로 읽힙니다. 자, 근데 장동혁 의원은 재선도 아니고요. 1.5선입니다. 네. 이 밖에 불과한 정치 경험을 가진 인물이 이렇게 단숨에 당대표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 말씀드린 대로 전한길 씨 등의 전략적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친윤계의 후원이 핵심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탄핵 반대파 내에서 단일화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산통을 깨버린 사람 김문수 후보 그렇지 않습니까? 한덕수와의 단일화 그냥 걷어차 버렸잖아요. 이런 김문수 대신 젊고 극우 성향이 상대적으로 뚜렷한 장동혁 후보를 선택한 친윤계의 판단, 이거 올바른 판단입니까? 미래지향적인 판단인가요? 독자 세력이 거의 없는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키워준 친윤계와 전한길파의 기대에 배치되는 정치 행보를 할 리는 없겠죠. 벌써 그는 이재명 탄핵을 운운하며 정치적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의 변화를 지켜보겠지만 현실적으로 당이 민심으로부터 고립되고 정치적 혼란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장동혁 대표가 극우 세력을 기반으로 정치적 야심을 채운다 해도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 끌어내리기에 나서겠다는 발언은 사실상 정치적 긴장과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정말 폭발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마당에 그런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정말 민심과 동떨어진 레토릭 아니겠습니까? 이번 전당대회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의 체질과 구성이 이미 왜곡, 변질됐음을 보여줍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김문수에게 뒤졌음에도 당원 투표 비율이 높게 설정된 덕분에 장동혁이 승리한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이가 과거에 대선 후보가 됐을 때하고 비슷한 양상이지요. 윤석열의 계엄 시도와 친윤 비대위의 거짓 화합 명분이 겹치면서 극우 세력이 당의 주류로 자리 잡은 그런 재앙적 결과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안철수 조경태 후보가 탈락하고 탄핵 반대파 후보들만 결선에 오른 것부터 국민의힘 당심이 일반 민심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김문수마저 장동혁에게 패하면서 합리적 보수와 중도층은 대거 이탈하고 극단적 지지층만 남는 극우의 힘이라는 그림이 이제 현실이 된 것입니다. 107석을 가진 거대 정당이 극우화하는 것은 한국 정치 전반을 뒤흔드는 변수가 될 것입니다. 국민 상식을 벗어난
극단적 목소리가 제1야당 스피커를 통해서 증폭되고 정치적 대립과 혼란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동혁이 뭐라고 수락연설을 했습니까?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그러면서 당내 반대파를 향해서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출 직후부터 친윤 극우 일색으로 당 색깔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죠. 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을 접견하겠다는 말, 복당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까지 윤 어게인을 실현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으로 읽힙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수십 년 동안 한국식 양당제를 주도하면서 보수 진영을 대표해온 정당입니다. 반대편에 민주당이 있었지요. 주거니 받거니 권력을 가지기도 했습니다만은 또 수많은 정치적 부침을 겪었지만 그래도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우선하는 노선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정선거 음모론, 계엄 옹호 등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파시즘 정당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제 보수의 기본 가치마저 훼손됐습니다. 저자들이 과거 민주화 운동도 부정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양날개로 대한민국이 오늘날 성장했다는 이런 흔해버린 말이지만 이 말도 부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스팔트 보수가 주류가 된 현실. 네, 극우 논의를 피하며 이대로 문제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장동혁 체제의 출범은 국민 앞에서 국민의힘이 쇄신 불가능 정당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한국 정치 지형은 여전히 제3의 정당이 성공하기 어렵지만 당내 개혁과 노선 투쟁을 통해서 유권자는 변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해서 양당이 계속해서 개혁하도록 추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내부 개혁이라는 최소한의 기회조차 극우 세력이 장악하게 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박근혜 이후 등장한 아스팔트 보수, 중도적 합리적 보수층에게조차 배척받았던 세력인데, 자, 이제 남은 것은 보수 정치의 건강한 자원을 보존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길인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장동혁이 극우의 길로 질주할 텐데, 보나마나 그렇게 할 텐데. 그렇다면 건전한 보수 정치 구성원들은 결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우 놀이터로 변질된 정당에 대해서 창조적 파괴를 선언하는 것 외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국민의힘 안 되겠다 해서 따로 나가서 당을 만들어 가지고 성공한 전례가 없습니다. 예, 제3의 길을 걷겠다라고 주창했던 안철수도 다시 이 당에 기어 들어왔잖아요. 자, 결국에는 이런 썩어 빠진 보수, 아스팔트 극우들에게 지배당한 국민의힘은 몰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제 진보당 김재현 대표가 이런 글을 남겼더군요. 국민의힘의 마지막 대표가 된 장동혁 의원 축하한다고요. 마지막 대표,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역사의 시계는 국민의힘 해산으로 빠른 속도로